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납부세액의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요, 공급가액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뭐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세금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영세후 4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출액 110만 원인데 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나누기 1.1로 계산을 하시면은 1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공급가액이고요. 그러면 11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 10만 원이 부가세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죠? 이 1000만 원과 100만 원 더해서 3번 1100만 원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에 알맞는 금액은 직전 수익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음식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 발행 금액은 몇 퍼센트 상당하는 금액을 자 연간 자 이거 1,000만 원으로 세액공제돼서 세액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 음식점과 숙박업은 2.6%였고요. 그의 경우에는 1.3%였죠.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대요. 공제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농산물 배추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을 매입한대요. 자, 배추는요, 면세예요. 농산물은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에 사용하기 위해서 트럭을 구입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해서 자, 거래처 접대 안 됩니다. 네 번째, 비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치 안 했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일반과세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 자, 우리가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매출세액에서요. 뭘 빼죠? 매입세액을 빼서 우리가 납부세액을 구하는 구조죠. 자,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액입니다. 2,805만 원인데 공급 대가예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누기 1.1을 하면요. 2,550만 원입니다. 자, 이게 공급가액. 부가세는 얼마? 255만 원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 300만 원 공제 가능한 거고요. 부가세세 별도라고 쓰니까 부가세 30만 원 되겠네요. 세 번째, 신용카드에 의한 제품 운반용 소형 화물차 구입. 화물차 구입한 거 가능해요. 트럭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자, 1,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는 10% 150만 원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거래처 선물 구입 안 돼요. 접대비죠. 자,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255만 원이고요. 자, 매입세액은요. 자, 두 개 더해서 18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얼마로 체크하시면 되나요? 75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공급 가액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총 매출액 때 이 금액에서 우리 매출 애누리 이거 빼야죠.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뺄 겁니다. 자, 그럼 800만 원 있네요. 총 매입액. 자, 이거는 과세표준과는 상관없어요. 여기에는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이것도 세액공제 부분이니까 상관없고요.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총 매출액에서 매출의 누리액 뺀 800만 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 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매출액, 매출애누리, 판매 장려금 나와 있는데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애누리는 차감해야 돼요. 자, 그럼 800만 원 되겠습니다. 판매 장려금은요, 우리가 공제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상관없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뺀 800만 원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발급한 세금 계산서 중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영세율이 150만 원입니다. 그의 매출,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거래는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이 매입한 거 620만 원인데 이 중에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은 40만 원이래요. 자, 우리가 사업과 관련 없이 구입한 거 공제되나요? 공제 안 되죠. 자, 그러면 620만 원에서 40만 원 뺀 얼마예요? 580만 원의 공급가액만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매입세액은 얼마죠? 10%니까 58만 원의 세액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매입세액입니다. 자, 납부세액은 27만 원이래요. 자,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만드는데 지금 매출세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매입세액이 58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납부세액이 27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58만 원에서 27만 원을 더하면 자, 이게 얼마 돼야 돼요? 85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야 85만 원에서 58만 원을 빼서 납부세액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매출세액인데 매출세액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85만 원은요. 우리가 공급가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0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되죠. 그럼 얼마? 850만 원 되겠습니다. 850만 원에서 우리 영세율로 있었던 거 얼마? 150만 원 있으니까요. 150만 원까지 더하면 영세율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인가요? 1000만 원 되겠네요. 공급가액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할 거예요. 자, 이번엔 매출세액입니다. 자, 매출 발급한 세금 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4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영세율은 매출세액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필요 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이 1,500만 원인데 이 중에 사업과 관련 없는 게 150만 원.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것만 공제해 줄 거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는 거 150만 원 빼주면요. 1,350만 원이 공급가액이 돼요. 자, 여기에 10% 계산하면 135만 원이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매입세액. 자, 그리고 납부세액이 150만 원이래요. 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135만 원을 빼니까 얼마가 돼요? 납부세액이 150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150만 원을 우리가 135만 원에 더하면 자, 정답이 얼마인가요? 285만 원. 1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납부세액이 1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납부는 10만 원을 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이 300만 원인데요. 사업과 관련 게 200만 원입니다. 그럼 300에서 200을 빼서 280만 원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10%를 공제를 받는 거니까 28만 원 되겠네요. 자, 매입에 대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 없다. 자, 그러면 28만 원을 어떤 금액에서 빼야 10만 원이 나오나요? 38만 원 되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수취 안 하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세 번째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거래처 안 됩니다. 네 번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액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농민들은요. 당연히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보통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계산서나 이런 증빙만으로도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전산 세무에 가서 배우실 거라서 의제 매입세 같이 해드리지 않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계산서 면세로 구입하면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는 부가세가 아예 없는 거죠. 0%, 10%가 아니라 부가세가 없는 건데 우리가 부가세 주고 사온 것처럼 계산해주겠다. 그게 의제 매입세액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품 판매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납부세액 계산하시면 되죠. 첫 번째, 상품 매출액이요. 5,241만 5천원인데 전액 현금 매출분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요. 공급 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럼 매출세액만 구해야 되니까 나누기 1.1을 하시면 이게 공급가액이 나오거든요. 4,765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건 공급가액. 여기서 10%가 뭐다? 부가세 476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세액은 구해졌네요. 476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상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896만 원인데요. 이번에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 중 거래처에 지급할 선물, 이거 접대비죠? 접대비 포함된다, 안 된다? 빼야 된다. 자, 그럼 이 금액에서 마이너스 150만 원만큼 뺄 거니까 자,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2,746만 원 되겠네요. 자, 여기서 10%니까 274만 6천 원. 자, 이 금액만큼이 뭐다? 부가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빼기 274만 6천 원. 자, 그러면 정답이 얼마가 되나요? 201만 9천 원 되겠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다음 공급 대가와 공급 가액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 그러니까 못 받는 것 찾는 거죠. 1번, 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받은 간이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려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 자, 계산서는 원래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해가지고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거지만 음식점, 제조업을 하는 일부분의 업종에서는 우리가 그걸 사서 뭔가를 팔았다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수령분에 의한 매입세액 당연히 되고요. 4번, 종업원 회직과 관련된 매입세액 당연히 됩니다. 자, 12번은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고요. 부가가치세액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1번은 외상 판매. 자, 외상으로 판매했건 현금으로 판매했건 상관없어요. 매출했다라는 얘기죠. 얘가 매출입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인데 10% 계산하면 200만 원 되겠네요. 자, 사장 개인 사유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자, 이건 간주 공급에 해당하죠. 자, 원가와 시가가 있을 때는 시가로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시가의 10% 얼마? 네, 12만 원이죠. 시가의 10% 12만 원 되겠습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 대금. 자, 이거는 뭐 1000cc를 매각하던 2000cc를 매각하던 매각은 내가 판매했다는 거잖아요. 팔아버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10% 10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화재 낸 것도 너무 속상한데 저희가 부가세까지 낼 수는 없잖아요. 자,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200만 원, 12만 원, 10만 원 더해서 222만 원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 첫 번째 접대비 안 되죠. 두 번째 면세 안 되죠. 세 번째 토지 안 되죠. 토지도 면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답 0원. 아무것도 공제 가능한 게 없습니다. 네,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아닌 것, 그러니까 공제 가능한 것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프린터기 매입세액 당연히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건 당연히 공제 가능하죠.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업무용 승용차 5인승인 것도 틀렸고요. 2500cc인 것도 틀렸습니다. 자, 비영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과 상관없이 5인승 2500cc 안 됩니다. 세 번째 토지와 관련된 거 안 되고요. 네 번째 접대비와 관련된 거 안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여러분들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납부세액에 대한 15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저희 그 신고와 납부의 기출문제가 2문제가 있어서 자, 이 강의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와 납부 기출문제 첫 번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 맞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법인은 신고가 기본이고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때는 세무서에서 고지된 그 고지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 사업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예정 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지금 개정세법에 의해서는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정답의 이 67에는 이때 개정되지 않아서 정답으로 체크했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30만 원 맞습니다. 자, 4번 개인 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법 개정에 의해서 정답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거 보도록 할게요. 조기환급 신고 기간 경과 후 25일인가요? 얘는 일반 환급이죠. 30일이 일반 환급이죠. 얘는 15일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틀렸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기 환급 기간은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2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한 달씩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정 신고 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2월 매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조기환급 신고,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우리가 신고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조기환급 대상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 1번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1번은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되는데, 자, 25일이라고 썼기 때문에 틀렸고요. 일반 환급은 30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부가가치세 기출문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